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프라임 김동진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전화나 문자로 하면 되는데 왜 내용 증명으로 보냈을까? 의심도 들고, 내용 증명으로 보낸 것이니 답변을 하지 않으면 뭔가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내용 증명이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이 있고 또한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내용 증명 우편의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 내용 증명 우편의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았다, 보냈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법적인 의미가 있고 없고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있고 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낸다고 하여 기재 내용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증명 자체의 어떤 강제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받은 사람이 내용 증명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는다고 당장 법률적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그 발송 일자에 내용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받는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 주게 되므로, 보내온 내용 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내용 증명이 오면 되도록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계약 해제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효 중단을 위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든지 공사를 해주었다든지 등 각각의 경우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를 시효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지만, 시효의 만료가 임박하여 소장 작성 등의 조치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돈을 달라고 하는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 증명으로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왜 내용 증명으로 반드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내용의 여사를 전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 그 통지 등을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내용 증명을 받아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혼자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작성하여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내용 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내용 증명을 잘못 보내거나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을 잘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의 과실을 인정해 버리거나 오해를 받을 내용을 담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써 한 경우에는 그런 맥락이나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바로 수정이나 번복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고 할 것인데, 내용 증명으로 보내거나 답변을 하면 이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사안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보내온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일단 긴장을 하시고 변호사를 찾아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려면 우선 세 통을 작성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작성하셔가지고 세 부를 프린트하면 되겠죠. 그 세 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세 통 중에 한 통은 우체국, 그 다음에 다른 한 통은 발신인, 즉 보내는 사람, 또 다른 마지막 한 통은 수신인, 즉 받는 사람 세 당사자가 한 통씩 보관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등기 우편으로 하고 배달 증명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통 우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나, 등기 우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받았다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처음에 내용 증명만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내용 증명 발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달 증명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 증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받았다라는 그런 증명입니다. 처음에 보통 내용 증명만 보내는데 내용 증명 발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달 증명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낸 내용 증명을 또 분실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분실하였다면 3년 내에 우체국에 가서 다시 내용 증명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3년 동안 우체국에서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체국에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용 증명은 그거 자체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은 나중에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바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 증명 안에 불리한 내용까지 기재하게 된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빈번하게 내용 증명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고 해서 너무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용 증명을 잘못 보내거나 보내온 내용 증명에 잘못 답변하여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 전문가로부터 간단하게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나 사안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오늘은 내용 증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